여러분, 식당에서 최상급 한우라고 적혀 있는 메뉴를 주문했는데 막상 나온 고기는 수입산 소고기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초특가 세일이라는 현수막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몇 개 상품만 할인하고 나머지는 정상가였던 경험은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용이 다른 상황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행위를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기만적 행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늘은 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안에 담긴 깊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한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과연 양두구육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춘추전국 시대, 중국 제나라의 수도 임치는 상업이 발달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대시장은 각종 물건과 식료품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고기를 파는 육시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죠. 이 육시에서 2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해온 왕노는 정직하고 성실한 상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가게 왕가정육점은 항상 신선한 고기만을 판매하여 단골 손님이 많았고, 특히 양고기는 제나라 귀족들도 찾아올 정도로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왕씨, 오늘도 양고기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셔서 말이오. 귀족 손님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왕노는 언제나 정직하게 대답했죠. 오늘은 아쉽게도 양고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들러주시면 가장 좋은 부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왕노의 가게를 번창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들 왕민도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민은 아버지와는 달리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직하게 장사하는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죠.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양고기가 없을 때는 다른 고기를 섞어 팔면 어떨까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왕노는 아들의 말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왕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노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가게 운영은 왕민이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했지만 양고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양 사육지가 피해를 입었고, 양고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죠.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양고기를 찾았고, 특히 귀족들은 높은 가격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고기를 구하지 못하면 단골 손님들을 잃을 것이고, 가게의 명성도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시장 한편에서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보였습니다. 개고기는 양고기보다 훨씬 저렴했고 맛도 비슷했죠. 왕민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양의 머리는 걸어두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팔면 어떨까? 누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왕민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자 점점 대담해졌죠. 왕민의 사기 행각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개고기는 양고기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왕노는 아들이 가져오는 돈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구나. 양고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니?
왕민은 아버지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금방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다른 지역에서 양고기를 구해왔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손님들이 워낙 찾으시니까요. 왕노는 아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왕민의 사기 행각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개고기뿐만 아니라 질이 낮은 다른 고기들도 섞어 팔기 시작했고 가격은 여전히 최상급 양고기 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고기의 맛과 질감이 예전과 다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씨, 이 양고기가 예전 같지 않소? 맛이 좀 이상한데? 왕민은 당황했지만 금방 변명을 찾아냈습니다. 아, 그것은 요즘 들어온 양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품질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왕민의 말을 믿었습니다. 왕가정육점은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가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라의 유명한 미식가이자 귀족인 장자는 오랫동안 왕가정육점의 단골이었고 양고기의 맛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특별한 연회를 위해 최상급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왕민은 평소처럼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았죠. 하지만 연회가 시작되고 요리가 나왔을 때 장자는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양고기가 아니다. 장자의 외침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요리사를 불러 고기의 출처를 물었고 요리사는 왕가정육점에서 구매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자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장자는 직접 왕가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양의 머리가 걸려 있었고 왕민은 손님들에게 열심히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왕씨, 어제 내가 구매한 고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장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왕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물론이죠, 장대인. 어제 드린 것은 최상급 양고기였습니다. 장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서 직접 고기를 잘라 보여주시오. 내가 확인해 보겠소. 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양고기가 한 점도 없었고 모두 개고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장자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하겠소. 왕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창고에서 고기를 가져왔고 장자는 단번에 그것이 개고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파는 사기꾼이군. 장자의 외침에 가게 안의 손님들은 충격에 빠졌고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왕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자는 즉시 관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관리들이 왕가정육점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관리들의 조사 결과 왕민의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관청으로 끌려갔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 왕노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사기 행각을 알게 된 왕노는 충격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왕민은 관청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 나라의 법에 따르면 사기 행각은 중죄에 해당했고 특히 귀족을 속인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느냐? 20년 동안 쌓아온 너희 가게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관리의 질책에 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빠른 부와 성공을 위해 정직과 신용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왕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관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 대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아들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관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사기 행각은 용서받을 수 없소. 그때 장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왕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인,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왕노는 2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고 그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만약 왕민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한다면 어떨까요? 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기 위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새겨가게 앞에 걸어두어야 하오. 그리고 왕민은 3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없소. 왕노와 왕민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왕민은 시장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습니다. 손님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제 욕심이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은 제 나라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기만적인 행위를 뜻하는 사자성어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왕민은 3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3년 후 왕민은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한 왕가정육점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왕노는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마침내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는 단순한 사기 행각을 넘어 신뢰와 정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용이 다른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양두구육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양의 머리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품질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질이 낮은 것을 제공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고기는 고대 중국에서 개고기보다 훨씬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의 머리만 걸어두고 실제로는 저렴한 개고기를 팔았던 사기 수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겉과 속이 다름이라는 기만성에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고급스럽고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상거래에서의 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위선과 기만을 모두 포괄합니다. 양두구육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허장성세가 있습니다. 이는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세력이나 기세를 크게 꾸민다는 뜻으로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허장성세가 주로 세력이나 힘을 과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양두구육은 구체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속이는 상업적 기만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문헌에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상업이 발달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가 늘어나던 시기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고전 세설 신화에는 시장에서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으니 이는 백성을 속이는 행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러한 사기 행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두구육의 의미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는 허위 광고, 과대 포장, 품질 속임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교묘한 형태의 양두구육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두구육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이 사자성어가 강조하는 것은 정직과 진실성의 가치입니다. 왕민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손님들을 속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는 기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양두구육의 교훈은 비즈니스 윤리에 특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허위 광고나 품질 속임수로 인해 소비자 집단 소송이나 막대한 벌금,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 손상을 겪은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양두구육의 교훈은 중요합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능력을 속이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취업 과정에서 경력이나 능력을 과장했다가 실무에서 능력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 또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리더십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결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외형적인 카리스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양두구육과 다름없습니다. 조직원들은 리더의 진정성을 예상보다 빨리 간파하며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양두구육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실제와 다른 완벽한 삶을 연출하는 것, 가짜 뉴스나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제품과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현대적 형태의 양두구육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외형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양두구육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충실함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양두구육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양두구육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진실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덕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